나도 순정이 있다. 네, 명절 이후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 아주 상쾌한 그런 대선 전 34일이 된 것 같은데요. 명절 민심을 담은 여론조사라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네, 자 권순정 총괄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명절 잘 새셨고요? 잘 모셨습니다. 아, 왜요? 그렇지. 명절 동안에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농담이고요. 예. 예, 설날에는 쉬고 음. 설날을 제외하고는 뭐 전이나 그리고 어제나 네. 뭐 전부 다 이렇게 비상이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명절 동안 여론조사도 나오는 게 없는데 뭐 하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일단 이것저것 이제 외부 환경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 계속 스크리닝하고 네. 뭐 그러면서 좀 동향들을 체크하고 있었죠. 네. 저도 좀 3, 4일 정도 동안 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많이 궁금해했었고요. 네, 네. 오늘 사실 한길 리서치가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는 발표되는 게 예. 사실 MBS나 이제 한국갤럽도 이제 설 연휴라서 쉬옵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쉬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굴시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길 리서치 조사는. 네네네. 쿠키뉴스와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 평소 같으면은 목요일 날 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언제 나왔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설 연휴 직후에 첫 조사를 통해서 일단 미디어하고 여론의 집중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네. 쿠키뉴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2월 2일 하루 동안 조사한 건데, 맞습니다. 아이고야, 참 그냥 많이 좁혀지겠다 이런 기대만 했는데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네. 40.4, 윤석열 38.5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조사 결과 좀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조사는 이제 어제 하루, 그런 이제 스팟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요. 2월 2일.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김동연과의 토론은 이제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 3일, 4일 정도까지는 그 민심 변화는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그 신뢰성 있는 ARS 조사 중에 네. 마지막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 그 1월 초, 그러니까 1월 8일, 그러니까 26일 전 이후로 처음으로 윤석열의 앞선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ARS 조사만 해도 수십 개가 나왔는데, 네. 일단 플러스가 나왔다는 측면, 그리고 하나도 그 26일 동안에 없다가 플러스로 나온 것은 분명히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ALS RDD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ALS 중에서도 지금 보면 한 적어도 ALS 조사로 1월 8일부터 어제 기간 동안에 중간에 됐던 것들이 거의 한 3, 40개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윤 후보의 우리 후보가 앞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월 8일 KS와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게 단발성 하나의 조사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여러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할 것은 네. 제가 항상 누차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조사는 모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복소의 조사가 나오고 전화면접이나 자동응답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일단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제 느낌으로는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제 느낌으로는 분명히 좀 반등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4주 설 연휴 직전에 1월 4주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 자체가 반등세에 있는 것이 분명했고요. 네. 그리고 설 연휴 직전에 28일, 29일 날에 조사된 3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의 조사 역시도 1월 4주보다는 조금 더 좁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상승 흐름에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된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일단은 이제 원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코로나 방역의 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월 말 3월로 가면은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와 함께 민생의 어려움들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청년 알바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3월 9일 누가 대선이 끝나고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어차피 이 코로나의 방역이나 민생 위기는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어떤 코로나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물음에 직면하면은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국민 삶이라든지 나라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선거를 투표를 다가서면서 국민들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네. 깔려 있다고 보고 네. 이제 설 연휴 3일 동안은 그 미디어 여론 집중도가 이제 윤 후보보다는 우리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었다. 아무래도 그리고 저 김동연 후보와의 토론도 있었고요. 예, 뭐 이제 되짚어 본다면은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 예. 며칠 전에 그게 나오자마자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사드 추가 배치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을 윤석열 후보 어태치를 해서 네. 짧게 메시지를 신속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윤 후보의 불리한 어떤 우리 후보 쪽에 좋은 보도가 상당히 많이 양산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3대 공정 정책도 발표가 되었죠. 사시 일부 부활, 그리고 정시 확대, 그리고 공정 채용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사시 부활이나 이제 정시 확대 이 부분들은 2030 청년들로부터 상당히 좀 반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동에 가셔서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공약을 발표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육사를 안동으로 경북으로 옮기는 이 부분들도 얘기했었고, 예. 그리고 금방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김동연과의 양자 토론 과정, 그리고 또 윤석열과의 양자 토론이 무상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토론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에 대한 어떤 미디어 여론 집중성이 높았고, 네. 그리고 토론이 어제 이루어지면서 좀 어제 중심 주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1년에 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 우리 대형들 저쪽에 메시지나 대형들 행보들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해보면은 주도권은 우리 쪽에 조금씩 오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사실 오늘 조사가 발표되기 전에 어떤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설 직전 거의 한 2.9%포인트까지 좁혀들었거든요. 마이너스 2.9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좁혀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다행스러도 모르는지 네. 일단 이제 플러스 1.9%포인트 LS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온 것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단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조사는 모르고 좀 여러 조사가 나와야지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명확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우리 그 후보나 선대위나 그리고 지지층이나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그 태양광 비난, 반중 정서 강화라든지 네. 또 네. 외국인 건강보험 제정 사실 연 5천억 흑자인데 말이죠. 네. 윤석열이 외국인이 맞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도 밥상에 숟가락만 네. 얹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해서 외국인 혐오 그리고 또 사드 관련한 반복 정서 이런 맞습니다. 강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혐오와 갈등 조장을 선거 표심으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선거 그렇죠. 운동이죠. 이게 트럼프식 그리고 선거 사드 운동이죠. 부분들 예. 역시도 이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라든지 국민들의 자산 형성 어떤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해악이 되는 정책들 아니면 대책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이제 여론에 특히 중도층이라든지 우리 시스템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우리 그 메시지 팀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대위에서 약속 시리즈라는 것을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메인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스북에 발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하나는 국민 통합 메시지고 하나는 이제 코로나 민생 방역 전반적인 이제 민생 대통령을 주장하는 메시지고 세 번째로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체제 해체,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얘기하는 개혁 대통령을 얘기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준비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쭉 냈는데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와는 분명히 다른 갈등과 조장,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어떤 그 남북 관계 평화 문제를 그 선거에 이용하는 부분들과 상당히 좀 대비되는 것이었죠. 우리 메시지들이. 글쎄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 국민 부분들이 통합을 추구해야 할 때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포털을 보면서 이제 오늘도 많이 열을 받고 하고 하지만은 차근차근 우리가 재미어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미어든다. 예, 이재명의 재미어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국민들이 우리 정책, 후보의 철학, 무엇을 할 것인지 자질, 능력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재미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좀 극명하게 우리의 장점들, 우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시켜주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된 윤석열의 혐오 마케팅. 이재명 후보에겐 득이고 본인한테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유 이것만 해도 이건 정말 무지한 그런 이런 사드를 지금 평택에 배치할까요? 아니면 충청도에 배치할까요?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근데 이제 평택은요. 우리 그 최백은 교수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평택에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현대모비스하고 삼성이 거기에 뭐 고층 빌딩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니 전자파가 강렬한 사드를 배치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배치를 하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주식을 하시는 1천만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주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평택은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가 자기 그 부대 근처에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발산하는 사드를 원하겠습니까? 아니 또 저 주한 미군은 더 이상의 사드는 필요 없다. 또 이런 입장도 냈었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충청남도에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말로는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 천안 아니면 논산에다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기초단체를 특정했어요. 이번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사드가 이렇게 제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 정말. 이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지금 그 사드가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강남 서초에다 하면 되겠네요. 그 좋은 사드를 왜 그 수도권 분들이 싫다고? 아니 수도권 분들은 싫어하고 충청남도 도민들은 좋아합니까? 이건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굉장한 불쾌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할 일이고 이 혐오 마케팅 부메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설에 기댄 그 사드 배치 주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반중 정설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내놓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 정책 모두가 대부분 갈등과 남북이면 남북, 중국이면 중국, 외국이면 외국인, 지역 간이면 지역 간
모든 부분들이 기본적인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네. 갈등, 반목, 혐오, 그런 것들입니다. 네. 어, 저 이거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얘기했으면 이거 한 며칠 갑니다. 이것도 계속 뉴스에 나와가지고 결국 후보가 그렇죠. 해명하고 철회할 때까지 그냥 뭐 맞습니다. 언론들이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에 맞습니다. 좀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보면은 정말로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네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자 그래요. 그 일단 네, 그 계속된 윤석열의 혐오 마케팅 이거는 그 단기의 어떤 그런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선거 전체 특히 그 결국에는 이 거의 선거 한 달 앞두고 네, 양측 지지층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네, 중도들에게는 별로 호응이 되지 않을 뿐더러 뭐 호응은커녕 그 네. 굉장히 반감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진법사 머리에서 나왔나? 아니 건진법사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산 중에서 나왔겠죠. 마삼중이요. 마삼중. 네, 뭐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마삼중 그 마이너스 삼선 중진 이준석 대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그 네. 윤석열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음, 제가 쭉 보면은 스스로가 아주 대단한 그 선거 전략가. 전략가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니에요. 음, 이게 이게 이제 사이다가 곧 사이다가 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음, 사이다가 곧 사이다 발언을 하고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음, 좋은 아니면 뛰어난 선거 전략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예, 어떻게든 고구마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예,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기표소에 들어가서 네, 기표를 하게 만드는 음, 그것이 고구마라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연결될 음, 때만이 그러는 과정에서 썼던 전략이 있을 때만이 음, 좋은 어떤 그 선거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음, 고맙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 20대 표심도 지금 이번 그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많이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안 좋았을 때가 음, 20, 3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까지도 좀 이제 윤 후보한테 기울면서 글쎄 말입니다. 거의 우리 후보가 윤 후보한테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격차가. 네, 근데 오늘 나온 20대 이하에서 물론 이제 단일 조사이긴 하지만 네, 31대 37로 우리가 6%포인트로 따라잡았습니다. 이거는 네, 엄청나게 격차를 좁힌 거고요. 네, 30대 역시 사실상 최근까지 박빙 열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조사에서는 한 43대 35로 한 8%포인트 우세로 상당폭 우세로 좀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2030에서 좀 상당한 변화가 이번 조사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설 직전에 이루어진 세 개의 조사, 그리고 1월 4주에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었는데, 예, 그때의 2030의 흐름 역시도 우리 후보가 반등하는 흐름이었고, 예, 그에 얹어서 오늘 조사를 본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2030이 우리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진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절대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2030이 우리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 예. 일단 원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청년 정책에 있어서 저쪽에서 젠더 갈등, 그 갈등만 혐오만 지금 예, 막 부추기고, 갈등과 혐오에 기반한 어떤 폐지 중심의 네, 뭔가를 없애는 중심의 예, 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이 직면한 어떤 경제 사회적인 어떤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고 네, 이제 그 청년 기본 주택이라든지 네, 청년 대출이라든지 보편적인 정책들, 청년이 발딛고 있는 어떤 경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보편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시부활이라든지 정시학대 주로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슈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공정 정책도 발표를 했었고, 또 특히나 이제 안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리용품 지급 확대라든지 네. 이건 뭐 모든 2030 남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사실상의 이제 여성 의제들도 꾸준히 좀 보충을 하고 이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저쪽은 이제 혐오와 갈등, 대립에 기초한 2030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반면에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접근법들, 그 청년이 증명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 네. 완전히 대립적인 정책이었는데 이것들이 초반기 때는 이건 후자는 우리 정책, 청년 정책은 이제 고구마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저쪽에는 나쁜 사이다 정책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초반기 때는 우리 2030 남성들 지지자들도 이게 될까?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4주 그리고 설 직전 오늘 나온 조사 전체적으로 추이를 쭉 연결해 보면은 조금씩 좀 재며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준비된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우리 후보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30이 우리 후보 쪽을 쏠리는 흐름들은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목구멍 넘어갈 때 좋은 게 꼭 건강에 좋은 것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네. 고구마가 얼마나 훨씬 영양소가 좋습니까? 사이다보다는. 네. 또 이거 웃긴 게 또 이재명 후보는 또 사이다로 발언이라든지 상징됐는데 그런 것들 이제 대중에게 노출되는 발언들, 그 표현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사이다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어떤 정책들, 비전들, 또 그 기반하고 있는 가치들, 이제 국민 통합인 통합,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고구마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고구마의 성격은 고구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동치미로 하죠. 동치미. 동치미 얼마나 좋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영양소도 있고 좋으니까 앞으로 동치미로 모시도록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말하면은 당장의 표로 시키는 어떤 내일 표로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는 확 다가오지 않지만 국민의 삶과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지금 이제 산업이라는 여타의 부분들이 어떤 전환기에 있는데 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분명히 한다역 어떤 발전시켜내는 그 금방 안 오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당장의 표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것이 꾸준히 축적이 되면 기표소에서 들어가면은 국민들께서 그 기준으로 투표를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고구마가 최종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묵살하다시피 한 우리 언론들. 김혜경 씨 보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지금 오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8월 말부터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기습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 8월 말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2019년도. 그러면서 8월 말 9월 초에 어마어마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언론 보도를 치면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보도량이 포털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지금 보수 언론들 마치 투견장의 개처럼 그렇게 지금 달라붙고 있는 느낌? 아니 사실 이게 우리가 선거를 경험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각 당마다 주요 정당마다 그 공보팀이 있습니다. 공보팀은 이제 언론사 상대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언론인들을 뭐 협박하고 매수하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네. 나름대로 친분도 쌓고 또 우위도 쌓아가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언론에 반영하도록 애쓰는 그런 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보팀이 민주당 안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보도들입니다. 좀 뭐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음, 지금 공보팀이 불과 몇 주 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안보능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네. 위협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겨우 선거일 35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다 같이 잘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저 지지층이나 네.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알겠습니다. 제가 뭐 분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그 언론 분명히 보도가 이제 너무 네, 그 극적으로 지적은 쏠려 있으니까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아니 물론 이제 그 또 우리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누구의 젖줄을 빨고 있느냐. 결국 우리 사회 그 기득권 뭐 자본이든 뭐 검찰이든 언론이든 그렇습니다. 뭐 이게 누구의 젖줄을 빠느냐라고 본다면은 뭐 뻔한 건데 그래서 이 보도의 그 맥락을 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13만 원, 14만 원짜리 하고 네. 22억의 그 최은순 그 요양비 횡령이라든지 그렇잖아요. 50억 클럽 그건 어디 갔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100억이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윤석열 그 특수활동비 네. 이런 건 또 왜 제대로 검증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자청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는 그 시대 과제, 네. 국가 과제가 예. 저는 사회 각 곳곳에 불공정 체제 해체, 기득권 카르텔 해체, 네.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 유명한 연설에서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그때는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상의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한 개혁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왔죠. 사실상 촛불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여된 시대적 과제 역시도 단순히 어떤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사회 곳곳에 부동산 개발, 금방 말씀하셨던 그 언론, 검찰도 들어가고 교육 부문들, 여타의 부분들에서 불공정 체제, 기득권 카르텔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역시도 거의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딜레이드된 시대적인 과제, 시대 정신이 이재명한테 있고 그것이 바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체제,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번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한테 가해지는 보도라든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한테 가해졌던 2019년도 8월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네. 그 시대적인 과제,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얼마나 네. 큰 것이고 중요하고 피할 수 없고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언론 개혁도 시급해 보이는데, 근데 또 이제 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야, 너희들 과거엔 왜 저랬어?라고 하면 이 언론인들이 뭐 반성한다든지, 부끄러워한다든지 이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이들의 그 염치를 깨울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제 예. 국민의힘은 정말로 일관된 것 같아요. 아까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정책을 얘기할 때 네, 혐오와 갈등과 대립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악을 조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거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후로 내놓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은 안 보이고 그렇죠. 정책도 잘 안 보이는데 네거티브만 계속 보입니다. 그렇죠. 전 이거 아까 제가 예를 보면서 들은 말이죠. 수변장의 어떤 개처럼 예, 호선과 언론과 합작을 해서 네.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다 일맥상통한 하는 것 같아요. 혐오와 갈등의 정책들, 네거티브. 네,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완강하게 임하되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네거티브와 혐오 갈등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저는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뭐 네거티브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아, 판세가 굉장히 저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좀 읽혀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저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제가 연휴 때 네,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액션들 뭐 후보님께서 뭐 사드 추가 배치에서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고 뭐 공정 3청년 공정 정책 쭉 보면서 그런들 우리 쪽으로 계속 오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전 이준석 대표 마삼중에 페이스북에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도 자료를 주로 쭉 자주 보는데 예, 이게 얘네들이 조급한가? 그러니까 네거티브 신호가 예, 여타에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사 참여를 해서 진보 보수의 어떤 조사 참여율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누가 될 것인지, 지지율이 누가 높을 것인지의 전조 중에 하나의 중요 지표가 경쟁 후보의 네거티브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도 높여야 하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금방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예. 네. 이 선거 때 말이죠. 그 후보가 어디로 가서 유세하느냐. 이거는 결국 그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혹은 뭐 네. 지금 밀리거나 네. 그런 곳을 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 그렇죠. 지금 저쪽이 네. 지금 밀리는구나. 이렇게 또 네. 신호를 거기서 또 느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지역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후보가 안동의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대구 경북에서 이번 조사에서 참 놀랄만한 그 지지율이 나왔어요. 글쎄요, 그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이게 약간 튀었다라고 보는데 우리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무려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예. 지지율이 아니라 득표율이 네. 얼마나 한지 아세요? 21%인가 나왔죠? 21.7%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뭐 대단한 기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튄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5%를 득표율로 환산, 그러니까 부동층을 빼고 그러니까 원래 득표율이라는 것이 유효표만을 다 합쳐서 퍼센테이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30%대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TK에서 네. 문재인 후보 19대 문재인 후보가 21.7%가 최고치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역대. 그것보다 지금 기준으로도 한 15% 가량이 더 높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결과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다 이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네. 좀 많이 튀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점치입니다. 분명히 대구 경북이 이제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후보의 리더십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상의 이제 이념을 떠나서 우상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강력한 추진력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가 산업 전환기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제2의 경제 성장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되는 시기라는 되게 비슷한데, 네. 그 정치적인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과 우리 후보 리더십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구 경북민이 냉정하게 좀 평가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고향이란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35%, 대구 경북에서 35% 분명히 좀 튄 것은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이라는 것, 강세의 흐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서울 한 군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뭐 나아지고 있습니까? 서울이 제일 네.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 다 포함해서 거의 절반, 49.5%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데, 또 서울은 이제 경기보다는 인구가 적긴 하지만 네. 되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1월 한 3주차까지는 한 10%포인트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12월 5주차 1월 신년 여론조사 1월 1주차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앞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서울에서 뒤집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나빠져서 거의 한 10%포인트 격차까지 밀렸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39대 43으로 39.3대 42.6으로 약 33.3%포인트 박빙 열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네. 그래서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조사로서는 정확하게 지역별의 샘플, 그러니까 응답자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서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종합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네. 사실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그 북한의 그 표적이 되고 중국의 견제를 받는 네. 그 이런 윤석열 선제 네. 타격을 통해서 선제 타격하면 북이 어디다 반격하겠습니까? 뭐 원전 아니면 서울인데 네. 서울 집값 떨어뜨리는 이런 자를 지금 부동산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 심판한다고 그렇게 선택의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요. 네. 하여튼 이 서울에서 빨리 선전을 함으로써 서울 경기에서 네. 완벽한 승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마삼중이 계속 좀 대립을 조장하고 네. 선제 타격을 계속 주장하고 예. 사드 계속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하고 네. 뭐 다 없애고 그렇게 계속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네거티브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한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네. 이게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동안은 추이는 항상 맞히셨어요. 우리 권순정 팀장님께서 다음 주에는 네. 더 좋아질 것이다. 네. 좁혀질 것이다. 근데 항상 좀 보수적이셨죠. 좁혀진다고 했는데 역전이 되고 뭐 그랬었어요 그동안. 네, 제가 항상 보수적이었습니다. 네. 뭐 2%포인트 앞선다 그러면 5% 앞서고. 예. 근데 지금 제가 전화 인터뷰라서 네. 지금 윤석열과 우리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격차를 하나의 점으로 한 조사를 그런 것들 다 모은 것들을 오늘까지 업데이트한 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번 이제 그 우리 이사장께서 보셨다시피 1월 4주차에서도 아래로 1월 3주차처럼 더 향하지 않고 위로 형성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많은 우리 뭐 이재명 갤리라든지 클리앙이라든지 딴지 게시판에도 다 올라가 있던데 제가 네. 보여드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들도 쭉 오늘 조사까지 오늘 플러스 2 정도 나왔으니까 연결을 하면은 더 뚜렷하게 흐름들이 보입니다. 네. 예, 하락세는 아니고요. 예. 분명히 상승세가 훨씬 더 뚜렷해졌고요. 네. 다만 이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이지 않습니까? 일간 조사 그렇죠. 예, 보통 제가 리얼미터 있을 때는 보통
명절 연휴가 그 마지막 날 조사를 시작을 해왔어요. 네네네. 그 전통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네. 어제부터 일간 조사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럼 하루에 500명 하니까 네. 오늘 일간 조사가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나올 텐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네. 이제 그 부분들 조사, 그리고 또 일요일 날 토 조사를 해서 일요일 날 발표하는 CBS 서던 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금토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인데, 네. 그러면 오늘 사자 토론까지 다 반영된, 그리고 또 좀 그 네거티브 요소, 우리한테 가해지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된 것들이 CBS하고 그 CBS 서던 포스트에 나올 거고요. 일요일에 나오는 거. 예, 일요일에 나오고 또 하나 이제 CBS 서던 포스트하고 똑같은 조사일인 검토조사 TBS KSY 조사가 네. 리얼미터와 함께 월요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지난주에 맞습니다. 많이 붙었어요. 예. 예, 지난주에 좀 지난주가 붙었죠? 아니죠. 이번 주죠. 일요일에 네, 발표가 이번 주죠. 됐으니까. 예. 그때가 한사연이 지금 -2 정도로 붙었나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 3개 조사하고 네. 오늘 발표된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를 쭉 종합해서 쭉 보면은 샘플 사이즈가 꽤 됩니다. 네. 적어도 한 7천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흐름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복수의 조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이 흐름들만 보면은 분명히 우리 후보가 강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그 이슈 주도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쪽에 조금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토론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시부터 하죠. 예. 네. 보나마나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다라는 데는 뭐 그 믿음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똑똑해서 잘하시는데 이 정치 토론이라는 것이 학술 토론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학술 토론은 쟁점에서 이기는 것이 예. 목적이고 네. 정치 토론은 마음을 얻는 거죠. 쟁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방이 적도 아니고 예. 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네. 지더라도 쟁점에서 예. 그 부분들에서 아마 충분히 후보가 여러 번 오랫동안 강조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정 팀장님 더욱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지층 분들한테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0여일밖에 안 남았고요. 네. 지금 아까 저쪽의 네거티브를 하나의 전조로서 김영민 이사장님께서 보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네. 다만 저쪽의 네거티브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거의 2019년도 8월 또는 9월 초에 이루어지던 상상을 초월하던 하는 어떤 폭탄 투하가 보도로서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강하게 맞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를 찍게 하는 것은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이재명의 정책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다다음 주 2월 15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강한 반등세 혹은 골든크로스 네. 지금 골든크로스가 아닌다 할지라도 강한 반등세가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 흐름들이 확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순정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